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1단원, 사회 1단원 인권과 헌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한 영상 길이를 20분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한 25분, 30분 그 정도 했었죠. 그쵸?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진도를 다 나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집니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쯤에 한번 잠깐 끊고 일시정지 했다가 한 5분 정도 쉬고 다시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조금 길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실제로 수업을 했다면 정말 좀 빡빡하게 나갔을 거야. 엄청 급하게 나갔을 거고. 그래도 앞에 조금 급하게 열심히 진도를 빼갖고 나중에 학기 끝날 때쯤에 조금 시간이 남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오늘부터 영상 길이를 조금 늘리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 요것만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자, 이것들은 모든 기본권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기본권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밑에 나오는 가로 2번 개별적 기본권인데, 자, 이 위에 있는 포괄적 기본권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5개가 나왔더라. 첫 번째, 자유권. 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평등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세 번째는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 번째, 참정권.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 다시 말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권,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씩 나오는 문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됐나요? 그러면은, 자, 오늘 선생님이 올려둔 학습지로 넘어가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 6번,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기본권의 제한. 자, 이 기본권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작년에, 3학년 수업을 할 때는, 요 기본권의 제한 6번만 가지고 1시간 내내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보기에 내용이 별로 없죠, 그죠? 선생님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뺐습니다. 여기 밑에 내용이 이만큼 더 있었는데. 왜 뺐냐면은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법과 정치와 법 과목을 배울 때 고등학교 2학년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배우는 정치와 법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너무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여러분이 너무 머리 아파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과감하게 선생님이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기본권의 제한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울 때 인권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절대적인 권리. 그런데 이 기본권이란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중요한 권리들이지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는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든가 나의 자유를 잠깐 동안 못 누리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의 평등을 잠시 제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권의 제한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를 침해한다? 타인의 기본권. 그 다음에 공익. 이 두 가지를 침해하는 경우에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장 들기 쉬운 예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자, 흡연자는 담배를 필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나는 자유롭게 담배를 필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담배를 피움으로써 오는 행복을 누릴 행복 추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흡연자 개인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는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까? 내가 행복을 추구하듯이 다른 사람도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 연기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맡으면은 행복할까 아닐까?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나는 냄새 맡지 않을 자유가 있고 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침해하게 되니까 그럴 때 그 흡연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이라는 건 뭐냐? 공익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우리 이웃, 내 친구들, 내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우리는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익. 그런데 내가 길 가면서 담배를 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담배를 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흡연자가 자기 마음대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담배를 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기본권의 제한이에요. 기본권의 제한.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이 기본권의 제한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봅시다. 자, 그 밑에 있는 박스 헌법 제37조 2항을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어요. 항. 37조 37번째 조문의 두 번째 항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굉장히 많은 조문이 있고 그 조문 안에 여러 가지의 항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타내는 거예요. 37조 2항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법 과목을 들으면서 요 문장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예 딸딸딸 외워버렸는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 헌법 조문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개인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구나. 그러한 것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몇 개 보이죠? 보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들은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언제나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나라에서 생각될 때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는 방법도 대통령이 저 사람 담배 못 피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반드시 법으로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시키거나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말로 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법으로, 법률로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흡연자가 담배 피는 것을 예로 들 때 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세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 세 가지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제한하는 걸까?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공공복리? 쉽게 말하면 공익입니다. 공익. 모두의 이익이에요. 모두의 이익. 이런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셋 중에 뭐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걸까? 그렇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 해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은 흡연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 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길거리, 공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박물관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필 수가 없죠.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제한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담배를 많이 폈고, 뭐 술집, 식당 이런 데서 무조건 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왔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자, 그런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은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쉽게 말해갖고 그냥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피는 것도 잘못되었을까? 자기 혼자 사는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서 저 골목길에서 몰래 아무도 없는 인적 드문 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아니죠. 그런 담배 피는 행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가갖고 여기 선생님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첫 번째,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뭔가? 자, 여기 보면 빈칸이 1개, 2개, 3개입니다. 그쵸?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거를 보고 아, 목적이 저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기본권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딱 3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볼까? 국가안전보장, 그 다음에 질서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복리. 자, 이렇게 3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째,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방법은 뭘까요? 방법. 뭐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랬니? 그치, 법률로서. 대통령의 명령, 국무총리의 명령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랬니? 그렇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예를 들면은 흡연자의 흡연하는 행동 이런 것들은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이 헌법 조문을 딱 줬을 때 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구나. 그런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구나라고 딱 알아차려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동영상을 2번, 3번 봐갖고 꼭 이해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고 혹시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온라인 클래스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사회과목 게시판을 한 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면은 선생님이 거기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인권 부분의 마지막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인권 침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그지? 굉장히 여러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고 친구랑 장난칠 때도 니 지금 내 인권 침해한다 하면서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우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이에요. 구제 방법. 도움을 받는 방법이야. 자, 여기 괄호 2라고 돼 있는데 괄호 1이에요. 괄호 1.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2가지는 뺐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방법들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을 하는 방법. 두 번째, 헌법 소원을 신청하는 방법. 세 번째,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 네 번째, 기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재판부터 보자. 재판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그 재판이 맞아요. 나의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겠니? 재판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죠? 그렇지, 법원이죠, 법원. 법원에다가 이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 두 번째, 헌법소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나중에 사법부로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나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이 상황은 헌법에 보장된 나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헌법소원이라는 재판보다 조금 더 큰 범위의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재판은 그냥 단순한 재판은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하지만 자, 이 헌법과 관련된 재판들은 우리가 어디에 신청하냐면은 우리 헌법을 다루는 법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 헌법을 다루는 것. 맞아요.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이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고쳐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은 뭘까, 진정? 야, 진정해라. 할 때 그 진정이 아니고요. 글자는 같지만 한자는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권이 침해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다루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야.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이라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과 비슷한 거야. 그런데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란 말을 쓸 수가 없고요. 그냥 진정을 신청한다, 진정을 제기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나의 인권이 침해되었어요 라고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바로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셨어. 조금 욕설 같은 거 아니면은 조금 심한 말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굉장히 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끼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다가 도움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랑 비슷하게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다가도 뭐 진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자, 나도 모르게 방송에 나가게 된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써갖고 방송에서 A씨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쫙 나가버리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죠. 그런데 실제로 수사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무죄야. 하지만 이미 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뉴스에 나갔단 말이야. 그럴 때 언론에다가 중재를 해달라고, 내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신청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한국소비자원은 뭐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오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물건이었어. 그럴 때 내가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한국소비자원에다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물건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 물건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조금 저질 물건이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다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우리의 인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 자, 꼭 기억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별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돼 있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읽고 이 상황들에서 과연 이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었을까, 침해되지 않았을까를 여기 침해 여부에다가 OX로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요거 풀어보고 다시 동영상을 풀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다 풀어봤니?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자격 시험 결과를 발표할 때 수험 번호랑 이름을 같이 공개한대요. 이것은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일까 아닐까? 이것은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해되었다 동그라미. 왜 이게 인권 침해일까요? 나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땄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홈페이지에다가 뭐 수험번호 1, 2, 3, 4번 김동현 이렇게 올려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냥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혹은 거기에 뭐 내 점수나 등급까지 나온다면은 나는 진짜 그냥 내 몰래 알고 싶었는데 그거를 밝히는 게 되니까 나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한 게 되기 때문에 나의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맞다. 두 번째, 장애인의 상대어로, 쉽게 말하면 반대어죠.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인대요. 이것은 인권을 침해한 걸까 아닐까? 이것도 인권을 침해한 것이겠죠. 그죠? 자, 이것은 우리 인권 중에서 어떤 부분을 침해한 걸까요? 우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겁니다. 평등권. 그치? 자,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이 두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냥 몸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일 뿐이에요. 하지만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장애우라고 쓰죠. 장애우. 그치? 장애우 혹은 장애인. 그리고 그 반대말로 일반인이라는 말은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예체능계는 대학생 성적 우수국가 장학금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것은 침해될까 안 될까? 이것도 당연히 침해되겠죠. 예체능계, 쉽게 말하면 체육하는 친구들, 아니면 미술, 음악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다 똑같은 대학생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일반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해갖고 이러한 국가장학금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치? 이것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한 방송에서 외국인 연예인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땡땡 국가 왕자에서 외국인 노동자로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인권 침해일까 아닐까? 이것도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왜? 왜 인권 침해일까 이게? 외국인이 자전거를 타니까 그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라 그랬대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일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 사람 외국인 노동자가 자전거를 탄다 해도 뭐 어때? 똑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건데 그냥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막 비하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마지막 5번째 5번. 많은 교과서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거는 당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옛날에 선생님 초등학교 교과서를 생각해보면은 그림에서 의사가 나온다. 그럼 의사는 전부 다 남자였고요. 간호사가 나온다 하면은 간호사는 전부 다 여자였어. 그 다음에 회사원이 나온다 하면 회사원 전부 다 남자였고, 가정주부,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그건 전부 다 여성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옛날 교과서들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는 집안일을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남성, 여성 똑같이 해요. 반반 한단 말이야. 그치?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는 집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많이 하시는 집도 있을 건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특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집안일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침해가 맞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요 자신이 겪어본 인권 침해를 떠올리고 발표해보자. 이 부분은 원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발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작성을 하기는 합니다. 알겠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까지 적어놔요. 나중에 등교하고 나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때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 거고, 일단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전부 다 확인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꼭 노트라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 프린트물 거기다가 꼭 써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페이지 8번으로 가보자. 자, 오늘은 요 뒷페이지까지 할 수 있으면은 다 할 겁니다. 뒷페이지 8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기본권들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권리들, 인권과 기본권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권과 기본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들도 많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아직은 학생이고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학교 3학년이면은 우리나라는 만 16세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몇 살이지? 16살인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만 15세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근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야. 자,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긴 하지만 원한다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부터 근로자가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권리잖아. 그치? 그래서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이것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근로자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근로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노동력,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왜 일을 하죠?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는 뭐니? 내가 뭐 베스킨라빈스에 정말 너무 그 아이스크림들을 푸고 싶어서 일을 할까? 정말 마지막 목적이 아니지. 결국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 자,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이라고 하지. 월급. 그런데 이 월급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고 법적으로 쓰는 단어는 다릅니다. 월급이 아니고, 들어봤을 거야.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임금님 할 때 임금이 아니고요. 월급의 개념으로 달마다 받는 돈, 아니면은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받는 돈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로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근로의 권리를 왜 갖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헌법 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돼 있죠. 그치? 자, 우리는 일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원하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 어디서든지.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일을 했을 때 나라에서 적정임금의 보장, 내가 받는 월급이 적정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요. 자, 최저임금제가 뭘까, 얘들아? 최저임금제. 그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1시간에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거를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바로 최저임금제야. 자, 우리 작년에는 여기 써볼게. 2019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냐면은 4,850원이었습니다. 4,850원. 2020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각자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가 올랐는지. 분명한 거는 작년보다 올랐어요. 항상 이 최저임금은 점점 올라가. 왜냐면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밑으로 시급을 주는 거는 불법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뭐 편의점에 가서 일을 하거나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아리따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어쨌든 한 시간에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올해는 여기 여러분이 찾은 요만큼의 돈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저임금제에 따라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근로의 권리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볼 거야. 첫 번째 대시. 자신의 능력과 취미에 따라서 자신의 의사, 나의 뜻으로 근로에 뭐를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로에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근로의 종류입니다. 종류.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베스킨라빈스를 갈 것인가? 아리따움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이소에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의 내용이야. 내가 거기서 그 가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가게에서 내가 원하는 근로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 아, 우리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는 무조건 아이스크림 판매밖에 안 해. 그러면은 다른 가게 가서 할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도 비슷해요. 내가 아리따움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 내가 대구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일을 할지, 그런 거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근로의 종류와 내용, 장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관계를 형성한다는 거는 내가 노동자가 되고, 그리고 사장님이 나의 고용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 보니까 타인의 방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나는 일을 잘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아, 나는 사장님 딸인데 내가 이거 아르바이트 할 거니까 너 오늘부터 그만둬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치? 타인의 방해. 사장님의 딸이 와서 내한테 나가라 해도 나는 그냥 계속 일을 하면 됩니다. 맞죠? 나의 근로관계, 일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사장이 와서 갑자기 니 오늘부터 그만둬라, 내 딸 시키거나 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들을 막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이 우리한테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받을 돈이겠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조건들 중에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라는 게 있어. 최소한의 근로조건. 자, 일단 먼저 근로조건이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근로조건이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이야. 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돈, 임금. 그치?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할 것인가. 근로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내가 휴가를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언제 일을 쉴 수 있을까? 휴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이 취업할 때 되면 알겠지만은 보통 일반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입사할 때 자신의 연봉을 써내게 돼요. 나한테 물어봐. 너는 1년에 얼마 받고 싶니?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처음 왔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다, 한 4천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임금일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뭐 8시간 일을 할 건지 10시간 일을 할 건지 시간도 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휴가, 내가 1년 동안 몇 번 쉴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정해야겠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이런 것들은 밑에 뭐로 작성하느냐,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놔야 돼. 말로 했다가 나중에 사장님이 말을 바꾸면 어떡해? 그치? 그 증거를 남겨놔야 된다. 증거. 그 증거로 남겨놓은 문서가 바로 근로계약서야. 자, 이 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해서
사장님이 원본을 가지고 있고 나한테 복사를 해서 환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한 장씩 가지고 있고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바꿔도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썼는데 하고 증거를 내밀면은 아무 말도 못 하겠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문서로 남겨갖고 서로 한 장씩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이런 것들은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돼요. 낮아서는 안 된다. 자, 임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뭘로? 최저임금제로. 그치? 근로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미성년자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5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5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계약서에 썼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일을 할 때는 1시간은 반드시 유급으로 돈을 주면서 점심을 먹는 시간 혹은 밥 먹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안 준다면은 그것도 불법이겠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런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같은 것들은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는 낮아서 안 돼요. 근로시간은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휴가는 너무 적어서도 안 되겠죠. 임금도 당연히 적어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갖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괄호 4번 한번 보자. 자, 노동 3권이라는 이런 권리들이 나옵니다. 자, 이 노동 3권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이러한 권리들을 사용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들입니다. 자,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세 가지가 나오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외웁니다. 알겠죠? 순서대로 알아놓으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자, 우리가 단결한다는 말 들어봤죠? 하나로 똘똘 뭉친다. 그지? 그래서 1번에 보니까 단결권이란 무엇이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쉽게 말해갖고 내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구려, 너무 별로야. 진짜 너무 막 짜증나. 그럴 때 사람들이랑 한 군데 뭉쳐갖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사장님을 찾아가면은 안 돼요. 반드시 단체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같이 사장님을 찾아가야 돼. 자, 그래서 그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조. 우리 뉴스를 보면은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지나가더라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말한 노조가 바로 이 노동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노동조합을 만들어갖고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야겠죠. 서로 토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일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 작다. 더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노동조합이야.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단결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회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단체 교섭권이야. 자, 우리가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누구랑 근로조건을 협의하느냐? 사장님이랑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법적인 용어를 사용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 사장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우리의 근로를 사용하는 사람이야. 사장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체 교섭권. 그쵸? 자, 첫 번째로 단결권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그러면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체 교섭권을 활용했어. 그래서 둘이 모여갖고 노동조합이랑 사용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해. 우리는 올려달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싫대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단체 행동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그래요. 단체 행동권. 자, 이 쟁의 행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여기 풀어서 써주겠습니다. 자, 쟁의 행위의 의미,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 저해한다는 말은 쉽게 하면 방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쟁의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파업. 들어봤죠? 파업. 일을 하지 않는 거. 쉬는 거 그냥. 전부 다 머리에 띠 두르고 회사 앞에 앉아갖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가만히 일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파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업보다는 조금 덜한 태업이 있어요. 태업. 태업은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일하러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있어. 그런데 일을 굉장히 느리게 해요. 느리게. 이때 이 태자가 우리 태만하다 하죠. 태만하다. 뭔가 좀 게으르고 굼뜨고, 그치? 태만하다 할 때 그 태자야. 그래서 일을 엄청 느릿느릿하게 해요. 막 위에서 높은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아, 그거 내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날 돼갖고 어제 그거 하라고 한 거 어떻게 됐어? 하면 아, 까먹었다. 내일 모레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미루는 거야. 그런 것을 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직장 폐쇄가 있어요. 직장 폐쇄. 직장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거야. 요것은 어디서 주로 일어나냐 하면은 공장에서 일어납니다. 공장. 공장에서 이제 이러한 단체 행동권을 사용해서 이야기가 안 통할 때 그냥 공장 문을 닫아버리고 기계도 꺼버려요. 그래서 기계가 뭐 돌아가든 말든 놔두고 공장 앞에 대문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직장을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폐쇄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좀 많이 했네요. 40분 좀 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나머지 5번과 6번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 4차 시에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도 한 것 반드시 필기하고 혹시라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복습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볼게요. 안녕.